자, 이제 12장입니다. 자공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 이문야언이와 부자지언 성여 천도는 불가득 이문예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의 문장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어떤 글이라든가 어떤 도덕을 밖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밖으로 드러난 것을 문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얻어서 들을 수 있거니와, 말하자면 이게 가득이 할 때게 이게 이 만류일자도 쓰고 얻을득자 썼지만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 어투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로금이 이렇게 이제 얻을득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했지만, 자, 그런데 부자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에 문장 같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거니와, 그런데 부자지언 성여 천도,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이라든가 천도라든가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득이문예니라. 내가 들을 수 없느니라. 들을 수가 없었다. 말씀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물게 하셨고 또 말씀해도 또 우리가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공자의 어떤 깊이를 갖다가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들이죠. 자, 다음에 13장.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선 유공유문하더라. 자로는 유문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를 들은 것이 있으면 이런 뜻이죠. 좋은 말을 들으면은 미지능행하여선 능히 행하지를 못해서는, 내가 좋은 말 들었으면 그걸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자로는 특히 용맹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죠. 용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선한 것을 딱 보면은 그대로 그냥 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지능행하여선, 능히 행하지를 못하여서는 유공유문하더라. 오직 여기서 말하는 유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말만 용맹하다고 하지 실행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들을 문자는 좋은 소리를 들어서 들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유문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밑에 해석 좋은 말을 듣고 어떤 좋은 말 들었어. 근데 아직 나는 그거를 사실 말만 들었지 실행을 못했어. 그럴 때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자, 14장. 자공이 문활 공문자를 하이 위지 문야 있고 재활 민이 호학하이며 불치하문이라. 시로 위지 문야니라. 자공이 또 공자에게 여쭙습니다. 물어가로되
공문자, 여기에서 말하는 공문자는 여기 잔주에도 나오지요. 우리나라 대부요. 이름은 어다 이거예요. 예? 공어입니다. 근데 이 공문자가 이제 죽고 나서 시호를 문이라는 시호를 썼어요. 문. 그러니까 하이 우이지 문야 있고 어찌해서 그를 문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니까 재활. 공문자가 문이라는 시호를 얻게 된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이 호학하이며 불치 학문이라. 예. 민자는 민첩할 민자입니다. 사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재주가 뛰어난, 재질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 뭐 어떤 행실에 빨리빨리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민자예요. 근데 되게 이렇게 행실이 이렇게 말하자면 머리가 총민한 사람들은 자기 재주를 과신해가지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영민하면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경시하는 법인데, 예? 여기 공자는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불치하문이라. 사람은 내가 나이를 먹고 또 어떤 높은 관직구에 있으면은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묻는다든가 내가 지위가 고관인데 아래 밑에 부하한테 뭘 묻는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그러나 아랫사람, 여기 하문은 뭐냐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 결국에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호라는 게 뭡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더할 입자를 써요. 예.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해자를 써요. 어조사 해자. 이렇게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조사 해자를 쓰기도 해요. 이게 시자입니다. 시호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이 평생 걸어갔던 그 행적을 담고서 나라에서 호를 내려주는 게 여기 시호예요. 예. 그래서 말로써 더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뒤에도 말로써 더해주는 겁니다. 또는 요건 보통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 속에서 뭐뭐 해요라고 하는 요것은 어조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찬탄, 탄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은 뒤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그 사람의 어떤 자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려서 거기에 맞게 시호를 붙이는 건데, 지금 이 시호를 쓰는 것 중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시호를 받는 것 중에 가장 영예스러운 시호를 뭘로 정하냐면 이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는 그럴 문자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배움과 물을 문자, 예, 이 학문, 배우고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한테 쓰는 시호예요. 예. 그러니까 공자는 요 배우는 뜻으로 뭡니까? 민이호학이라고 했죠. 사람은 대부분 영민하면은 빨리빨리 알아듣고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들, 예? 영민한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나야 안 배워도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묻는 데 있어서도 도가 있다면은 비록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뭐 내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또 다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하니까 비록 내가 나이를 먹고 또 고관으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을 줄 아는 사람. 불치하문이다. 이게 불치하문. 민이 호학하고 불치하문 할 줄 아는 사람을 공자는 그런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붙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우리가 요 문장만 갖고서는 요 뜻을 공자의 그 참 뜻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 잔주에 보면은 소씨가 얘기해요. 소씨는 소철을 저기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 소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씨왈 이 공문자라는 사람이 잔주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공문자가 사 태숙질로 하여금 본부인을 쫓아내게 한 거예요. 자, 공문자 사 태숙질은 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태숙질로 하여금 출을 기처이 처지라고 했어요. 그 본부인을 출하고 쫓아내고서 자신의 딸을 갖다가 태숙질한테 시집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처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문이라고 한다면은 시호를 문이라고 붙일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걸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선을 미워하고 그렇게 그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시호를 문자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자 공문자라는 사람이 여기 태숙질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본처를 쫓아내게 하고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 보냈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것도 이치에 어긋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질이 어떻게 되냐. 태숙질이 통어 초처지제. 초처지제는 뭐냐면 본부인의 여동생. 본부인의 여동생과 사통했다 이게 통하는 것은 사통했다는 얘기예요. 사통하게 하니까 이 공문자가 노해서 실 공길하니라. 실 공길하니라.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아니 지금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 문자가 노하여 장 공지할세. 제가 한 줄을 갖다가 넘어가 버렸네. 이제 공자는 칠공자지요. 장차 칠여할세. 그때 방어 중리한데 중리는 공자예요. 이 공문자가 공자에게 이제 상의를 하려고 공자에게 방문한대. 근데 공자가 이게 그 뻔한 그런 사실을 갖고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리가 부대하시고 답하지 아니하고 명가 이행하시다. 수레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얘기하지도 않고 공자가. 그러다가 이제 태숙질이 결국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분송한데 송나라로 이제 도망갔어요. 달아날 분자 송나라로 달아난데 그러니까 공무자가 또 어떻게 했느냐. 사질제유로 여기 질제가 뭐냐면 태숙질의 동생 질제가 태숙질의 동생인 유로 하여금 실공길하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딸을 갖다가 태숙질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태숙질이 사통을 하니까 태숙질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 송나라로 도망갔어. 도망가니까 여기 이제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숙질의 동생을 또 이렇게 그러면 뭐 형사 취수죄와 유사한 형 주 취수죄네요. 형이 도망가면 그러니까 그 안으로 맞는다. 그렇죠. 그거 아니 콩가루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람에게 문자라는 시호를 썼냐는 얘기예요. 왜 썼지?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바로 그런 그 속속 내막을 갖다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공자한테 물은 거예요. 답하기 어려운 걸 물었네. 네? 어렵죠. 공자도 모를 리가 없죠. 분명히 아셨겠죠. 아셨지만은 왜 문이라고 했습니까? 문이라는 시호를 붙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이라고 쓸 만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이라는 시호를 붙이려면은 민이 호학하고 불치하문해야 된다. 요거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호학하고 함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어쨌거나 근데 나라에서 공자가 시호를 준 게 아니고 나라에서 어쨌거나 시호를 준 거죠. 줬는데 공자 준 거예요? 그렇죠. 꼭 공자가 준 것처럼 느껴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공자는 다만 그 사람 됨됨이까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묻는 거에만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매한 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논어의 글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속에서 공자의 어떤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까지 깊이 있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인간미가 있는 분이에요. 과연 그게 인간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망가잖아요. 예? 태숙질 태숙질. 아니, 공자 스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죠. 애매한 질문 받으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죠. 얘기할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어서. 도망이라고 하진 않았지. 도망하면은 분자를 쓰지. 여기는 행자를. 수레를 타고서 그냥 갔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망간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답변하기가 지금 답변하기가 뭐가 애매해? 선생님은 왜 답변을 안 하셨다고? 거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여기 저 공문자는 아마 같은 공시니까 공자에게 아마 상의를 하려고 했겠죠. 사위를 내가 치러 가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언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세요? 예? 어떻게 말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지? 말을 해줘야죠. 네가 그러니 거기까지 하지 말아라고. 아니면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하여튼 간에 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자, 이제 요지는 뭐냐면 참다운 요 문자는 여기 끝 주위에 보면은 끝자 보면 경천우이지, 여기 경천우이지의 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저 소씨가 요 끝에 보면은 공자께서 자 이게 이제 공자의 자공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불몰기선 하사 이제 요 끝주에 불몰기선 하사 공자께서 그 선함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하여튼 민이 호학하고 불치하문했다. 그 선함을 가리지를 안 했어요. 가리지 아니하고 언능 여차이면 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 역 또한 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역의 문자는 중지 곤괴에 나와요. 곤괴에 우이문이다. 거기서 말하는 문은 그야말로 경천우이지. 예, 이 경우이라고 하는 이 경우이는 뭐냐면 말하자면 실로 옷을 짜는 배틀에서 요건 뭐냐면 날경 요건 시우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경이고 그러면 이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로로 옷을 짜 있죠. 요걸 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옷감이 짜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의 이치를 천지의 모습을 수를 놓는 거예요. 옷으로 수를 놓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곤괴의 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지의 이치를 수를 놓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문인데 지금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뭐 민이 호학하고 불치하문을 했죠. 그러나 행실은 불선했죠. 행실은 불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선함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 자공이 왜 문이라고 합니까? 이제 자공은 요런 생각을 딱 갖고서 공자에게 물은 건데 공자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민이 호학하고 불치화하겠다. 그래서 문이라고 했다. 시호를 그냥 그걸로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뭐 속 얘기 저기 뭐 행적까지 그냥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소철은 이 문의 참다운 뜻은 경천의지의 요 뜻이다. 예? 천지를 수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문이라고 시호를 내리는 것이지. 그래 행적은 경천의지하는 그 행적이 아니잖아요. 시호 잘못 줬다고 그 소씨는 얘기해 주는 거네요. 소씨는 그렇죠. 참다운 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좌우의 자산하사되 유 군자지도 사언하니 기 행기야 공하이며 기 사상야 경하이며 기 양미냐 해하이며 기 삼이냐 의인이라. 여기 이제 정자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나라 대부 공손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나라 대부.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가 정나라 땅에서 벼슬 하려고 하는데 자사가 막았어요. 공자 벼슬 시켜주질 않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자산을 두고서 말씀하시되 군자의 도가 넷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기 행기야 공하이며 그 행기는 뭐냐면 몸기자는 자신을 뜻해요. 자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몸가짐, 자신의 몸가짐이 공손할 공자죠. 공손하며 기 사상이야. 사상은 뭐냐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일사자가 윗사람을 에 대해서는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공경했으며, 참 공경하이며, 기 양미냐 해하이며, 백성을 기르는 것이 아주 은혜했자죠. 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아주 자비로 잘 백성들을 길렀다는 얘기예요. 은혜로웠으며, 기 삼이냐, 사자는 부릴 사자죠. 백성들을 동원을 시키고 백성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부리는 것이
의로웠다. 공자께서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자는 자산을 인정을 하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로 봐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잔주에서도 얘기했듯이 오씨가 말하기를 수기사의 책지자는 그 일을 숫자는 셈하는 거야. 꼬치꼬치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적을 해가면 셈하면서 책하는 것은 기소선자 많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 선한 바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단점이 한 가지고 장점이 9가지야. 그러면 이 장점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반대로 이 사람이 장점이 9가지고 단점이 1가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똑같이 얘기한 거냐 지금 내가. 이 사람 단점이 9가지고 장점이 1가지야. 그러면 이 단점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자산에 대해서 좋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장점을 얘기했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이 사람이 단점이 많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은 아니죠. 그죠? 요즘식은.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런 풍조가 아마 있었는지 모르죠. 그때 당시에. 지금 공자가 정자산을 갖다가 지금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 문장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많다는 뜻이고, 여기 또 그 두 번째 오씨가 말한 그 두 번째 줄에서는 수기사의 칭지자는 요거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을 수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그렇게 열거해서 칭찬하는 것은 지금 공자가 자산을 몇 가지 열거해서 칭찬하고 있죠. 지금 분자에도가 4가지가 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유소 미지아니 오히려 이르지 못한 바가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문 같은 경우도 많이 알면은 오히려 모르는 한자가 더 반가워요. 이런 글자가 있었네. 네? 모르는 글자 있는 걸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모르면은 그런 엄두가 안 나겠죠. 그죠? 아는 한자가 반갑죠. 네? 엄두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아는 한자 하나 나오면 반갑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겠지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행실도 마찬가지겠죠. 행실도. 혹시 오 씨가 어느 시대 공자랑 많이 떨어지는 시대 사람인가요? 아니,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할 수가 있지 이거? 네? 뭐 이때 당시에 뭐 유학자들 달달달 미우고 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위에 평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아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장문중이 불인자 셋, 부지자
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어질지 못한 것이 셋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뭐냐면 장문 중에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단점을 얘기한 것은 장문중이 그만큼 출중하다 하는 뜻을 갖고서 지금 그걸 바탕으로 깔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잔주에 보면은 뭐 자산이란 자가 예. 장문중은 누구예요? 아, 장문중은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 17장에 보면은 장문중에 대해서 나오죠. 자산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사실 공자도 자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지. 왜냐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정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정나라 군주가 공자를 갖다가 등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산이 막았어요. 자산이. 근데 몸가짐이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하고 네. 백성 기원 아이 뭐 그거야. 의로웠다. 네. 이거 그냥 립서비스였나요, 그러면? 아니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자산이 또 그렇지만은 단점도 많았겠지. 단점도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야, 이 정도 장점이면 다 커버. 이게 근데 선생님 이게 주희가 네. 밑에 주석을 이 사람들 걸 끌어다 붙인 거죠. 집주니까 이미 네, 공자에 그렇죠. 대한 주애가 자신의 뜻이 서로 맞으니까 이 사람 설 저 사람 설을 갖다 붙여놓은 거겠죠. 주의의 방향대로 이걸 해석하게 나가네.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니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자의 멘트 하나하나가 상당히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멘트일 가능성이 큰데 밑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이렇게 공자가 어떤 사람을 평가했는데 예수 가라사대 베드로는 어땠다 했는데 뒤에서는 딴 사람이 한참 후대에 누가 누구 어떤 교부가 나와가지고 막 베드로는 이런 놈 저런 무식하고 어쩌고 네. 고기나 잡는 놈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수석 제자가 될 수 없는 놈인데 수석 제자가 됐다는 식으로 쓰면 개판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자 말씀님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라고 쓴 것 같지만 전부 지금 공자 말씀을 흔들어 놔가지고 저 같은 초학자는 그러니까 그 이제 흔들어 놨는지 흔들어 놓지 않았는지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선비들이 무조건 추종하진 않아요. 옛날 선비들 정신이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것이지. 예? 근데 이거는 오씨나 누구나 뭐 부씨나 뭐 하나 사람 걸 딱 써놓고서 예. 뭐 그 사람 얘기는 또 얼마나 또 예, 물론 그래요. 자, 그런데 우선 먼저 논어 글에 이제 공자의 문인들이 이렇게 실질적 얘기에 의하면 어떠냐면은 뭐 정자의 문인들, 유자의 문인들이 주로 여기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거나 공자의 언행을 담아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자를 아마 존숭한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왜 놨을까? 존숭한 분들은 경문을 넣었죠. 15장 밑에 그 해설. 물론 그렇죠. 어쨌거나 뜻은 뭐냐면 여기에 어쨌거나 공자를 존숭할 만한 아마 뜻이 아마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담아놨을 거예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나가고 그래요. 지도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보시는 분들. 자, 다음에 이제 16장. 재활 안평중은 선 여인교로다. 구이 경지 온녀. 공자 가라사대 안평중, 여기서 말하는 안평중은 제나라 대부요 이름은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안영이지요. 안영은 선자는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한다. 여인교는 뭐냐면 남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사귀도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를 잘 사귄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를 잘 사귄다. 자, 그런데 그 잘 사귀는 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이 경지오녀 오래 되어도 공경하는구나. 이게 뭔 뜻이에요? 오래 되어도 공경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친구를 사귀더라도 옛날에는 예로 사귀었어요. 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더라도 옛날에는 매파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냥 야합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옛날엔 친구를 사귀더라도 둘이 이렇게 사회 속에서 서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은 옆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야 소개시켜봐. 중매를 통해서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 재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예.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참 목숨까지 바친 그런 예를 들어 문경지교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그런 사이.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예로서 만났을지언정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은 서로 친숙하다 보니까 이제 까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친합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냥 예의 없이 상대를 막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오랫동안 가면은 식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중요하죠. 예, 서로 예로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로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부부 사이 예가 없으면 이건 남남이에요. 남남. 예가 있음으로써 두 사람이 결속시키는 것이지.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처음에는 농담하더라도 왜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처음엔 농담처럼 웃겠지만은 2번, 3번 해버리면 식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화도 내고 서로 그것이 이제 파경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종신불변하고 백년해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끝까지 예로서 대하는 겁니다. 예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예요. 예?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서 저도 가끔 이제 옛날에 참 줄에도 수고일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예로서 대하라 라고 하는 걸 늘 저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소학의 글에 보면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손님 대하듯이. 우리가 예를 갖출 수 있는 상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대접하는 거기서 가장 예를 갖추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손님 대하듯이 하라는 이 얘기가 무슨 서로 어색하고 무슨 격식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 이 속에서 예를 갖춘 속에서 서로
상대방과 어떤 함께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예라는 것은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뭐 격식, 형식,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것을 예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예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도구를 중시를 하고 야 이런 어떤 도구를 갖고서 상대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소통할 수 없는 도구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지. 예도 아니고 그건. 예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꼭 친구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다 이 얘기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예? 구이 경지오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돼도 늘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영속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안녕. 예. 안녕 이분은 구의 경지가 되는 분이네요. 예, 그렇죠. 예. 보는 사람이 없네. 예, 예, 예. 대부분 친구 사귀는 것이 오래되면은 까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농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친숙하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깎는 농담도 하게 돼요. 이런 건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 농담 이런 거 주의해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키가 나왔느니 키가 작으니 이런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자, 다음에 재활. 장문중이 거체호대 산절 조절하니 하여 기지야 리오. 여기 이제 장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체호대 할 때 여기 채자가 채나라 채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큰 거북 채자입니다. 거북이. 옛날에는 거북이를 갖고 점을 쳤잖아요. 복서. 그러니까 옛날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 거북이를 집안에다가 딱 소장을 하는 거예요. 거북점을 치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거북점을 안 치더라도 그냥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거북이를 갖다가 집에다가 두고 거북이를 그냥 신처럼 메시는 거예요. 우리 성인을 갖다가 메신 자리에 보면은 어때요? 거기 이 단청도 해 입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이를 딱 메셔놓고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거체호대 할 때 이게 거라는 글자는 간직하다. 또 여기 잔주에 보면 거는 유장야요 이렇게 얘기됐어요. 거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럼 어색하지. 그러니까 거북이를 갖다 이렇게 딱 안치를 하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북이를 이렇게 안치하되 산절 조절하니. 여기 절자가 마디절자인데 여기는 기둥을 뜻하는 겁니다. 기둥. 여기도 잔주에 보면 어떻습니까? 절은 주두 두공예라 이게 두공. 기둥 위 머리에 두공이라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기둥머리 튀어나온 거. 그게 절이고 절은 뭐냐? 절. 여기 여기 조자가 이게 마름풀 조자예요. 마름. 혹시 윤단 여사님 마름 보셨어요? 우리 연못에 보면은 이 마름이라고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그거 까먹기도 하고 예전에. 풀인가요? 그게 말을. 네, 그것도 일종의 풀이죠, 그것도. 연꽃만 봤어요. 네? 연꽃이요. 연꽃만 봤어요. 옛날 연못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런 거 이렇게 까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마름 조자고 절자는 뭐냐면
여기 절은 양상 단주야라 이거예요. 이 양자가 들보 양자예요. 자, 기둥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들보는 뭡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이렇게 가로로 놓인 거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기둥이고 가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건 들보예요. 예, 그게. 그리고 제일 위에 이렇게 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용마루라 하지, 마루라 하지 이제 마루.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절자는 들보 위에다가 이제 또 조금 작은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겠죠. 들보 위에 우리가 팔짝 지붕 같은 이렇게 만드니까 당연히 작은 기둥들이 있겠죠. 그걸 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귀신 섬기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다시 말하면은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예. 자기 조상신이야 뭐 당연히 지내는 거지만, 자, 그러니 하여 기지하리요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하리요. 여기 잔주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개의 장구지실이 거북이를 간직한 모셔놓은 집을 만들어서 각산어절하고 기둥에다가 막 산을 새기고 산 모양을 갖다 이렇게 새기고 단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화조 어절야라. 거기 위에 이제 들보 위에 작은 기둥에다가는 그냥 이 바다 마름을 갖다 거기다 탁 또 그리기도 하고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이제 단청을 해 입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문중 위지하니 이 중문 저기 장문중이라는 자가 이렇게 신을 섬기고 아첨을 하고 막 이렇게 자신 집에다가 그렇게 그냥 막 꾸미기도 하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장문중이를. 그러니까 공자가 뭘 말했느냐? 불무민의하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마땅함을 도의를 힘쓰지 아니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뭘 해야 할 것인지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힘쓰지 아니하고 첨독 귀신이 여차하니 귀신에게 아첨하고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안드 위지리요 어찌 지혜롭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역사 유래를 자세히 살피고서 이 논어의 글들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살피지 않고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난 그냥 문장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체를. 그래서 통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통감. 역사를 통감. 마치 거울 들여다보듯이. 되게 그래서 또 역사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사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은 과거를 기록한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아야만이 현재가 왜 있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건 현재를 아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쓰이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래를 알려면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을. 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다 섭렵해야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예.